1944년 이야기는 시작됩니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태평양에서 일본군과의 전투에서 운 좋게 살아남은 미 해병대원 앨리스는 바다를 표류하게 됩니다. 망망대해에서 며칠을 떠돌던 앨리스는 마침내 육지를 발견하고 어느 한 섬으로 떠밀려 들어갑니다. 섬에 발을 디딘 앨리스는 혹시나 이곳이 일본군에게 점령당했을까봐 극도로 경계하며 조심스레 움직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둘러봐도 사람의 기척은 없고 무인도라고 확신한 그는 그제야 한숨을 돌립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작은 교회 하나가 눈에 들어옵니다. 다가가 보니 청소를 하고 있던 아름다운 수녀가 있었죠. 황량한 섬 한가운데 여자가 홀로 살고 있다는 사실이 앨리스는 도무지 믿기지 않았습니다. 처음엔 겁에 질렸던 수녀도 상대가 미군임을 확인하고 나서야 안정을 되찾고 자신을 안젤라라고 소개합니다. 섬에 발을 디딘 직후 앨리스는 이곳이 일본군에게 점령당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극도로 경계합니다. 하지만 한동안 주변을 살펴본 끝에 아무도 발견하지 못한 그는 이 섬이 버려진 무인도라고 판단하며 잠시 안도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섬 한가운데에는 작은 교회가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그곳으로 다가가던 앨리스는 뜻밖에도 청소를 하고 있는 아름다운 수녀 한 명을 발견합니다. 그는 이 외딴 섬에 한 여성이 홀로 살고 있다는 사실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처음에 수녀는 앨리슨을 보고 크게 놀라지만 그가 미군 병사라는 사실을 알게 되자 점차 안정을 되찾고 자신을 안젤라 수녀라고 소개합니다. 안젤라는 필립스 신부와 함께 실종된 란 신부를 찾기 위해 4일 전 이 섬에 왔다고 털어놓습니다. 근처 섬들을 샅샅이 뒤졌지만 아무도 찾지 못했고 다시 돌아와 보니 배는 이미 떠나버려 두 사람은 섬에 고립되고 만 것이었죠. 다음 날 앨리스는 안젤라와 함께 식량을 구하러 나섭니다. 다행히 섬에는 먹을 것이 풍부했습니다. 깨끗한 물과 과일을 구하는 건 그리 어렵지 않았죠. 앨리슨이 물고기를 잡으려 작사를 만들고 있을 때 갑자기 멧돼지 울음소리가 들려옵니다. 그는 소리를 쫓아 이동했고 이내 멧돼지가 숨어 사는 동굴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지만 앨리슨의 죽창으로는 멧돼지를 단번에 제압하기 역부족이었습니다. 그때 바다 위로 떠오른 거북이를 발견한 안젤라가 급히 앨리슨에게 알립니다. 앨리슨은 서둘러 밧줄과 작은 판자를 챙겨 바다로 뛰어들고 안젤라의 도움을 받아 거북이 사냥에 나섭니다. 마침내 거북이를 붙잡는 데는 성공하지만 놈이 거세게 저항하며 끌고 들어가는 바람에 앨리슨은 물속으로 처박히고 맙니다. 눈앞의 상황에 안젤라는 패닉에 빠지고 거북이는 앨리슨을 깊은 물속으로 계속 끌고 들어갑니다. 하지만 사투 끝에 앨리슨이 필사적으로 수면 위로 올라오면서 결국 거북이를 포획하는 데 성공합니다. 거북이 고기로 식사를 하던 중 앨리슨은 섬의 풍부한 과일과 식량 덕분에 이곳에서 수년간은 거뜬히 살아남을 수 있을 거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언제까지나 이 섬에 머물 수만은 없는 노릇, 누군가 구하러 오기만을 마냥 기다릴 수는 없었습니다. 결국 앨리스는 뗏목을 타고 300마일 떨어진 피지까지 향해 안젤라가 수녀로서의 임무를 이어갈 수 있게 하겠다는 계획을 세웁니다. 무모해 보이는 계획이었지만 안젤라는 도전해보겠다고 응하고 두 사람은 그렇게 위험천만한 항해를 감행하기로 뜻을 모읍니다. 앨리스는 본격적으로 뗏목 수리에 착수하고 안젤라는 나뭇잎과 자연 섬유를 엮어 돛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대화를 나누던 중 앨리스는 안젤라처럼 아름다운 여성이 왜 굳이 수녀가 되기로 했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솔직한 마음을 내비칩니다. 그가 보기에 수녀란 보통 나이가 지긋하고 아름다움과는 거리가 먼 사람들이었기 때문이죠. 안젤라는 미소를 지으며 수녀가 되는 것이 자신의 가장 큰 행복이라고 답합니다. 마치 해병대원이 되는 것이 앨리슨의 꿈이었던 것과 마찬가지라면서요. 하지만 평화도 잠시, 일본군 전투기 한 대가 섬 상공을 가로질러 날아가고 두 사람은 황급히 몸을 숨깁니다. 앨리스는 이것이 정찰 게임이 분명하며 머지않아 그들이 다시 돌아올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결국 앨리스는 안젤라를 데리고 미리 봐두었던 동굴로 피신해 하룻밤을 보냅니다. 그의 불길한 예감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돌아온 일본군은 이번엔 폭격기까지 동원해 섬을 맹렬히 폭격하기 시작합니다. 귀를 찢는 듯한 폭발음에 안젤라는 극도의 공포에 휩싸이지만 앨리스는 밖의 소음은 자신들을 해칠 수 없다며 그녀를 안심시킵니다. 폭격이 멈추고 안전을 확인한 앨리슨이 밖으로 나섰을 때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참담했습니다. 공습으로 섬은 폐허가 되었고 그들이 공들여 준비했던 식량과 탈출용 뗏목까지 모두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린 상태였습니다. 절망적인 상황에 빠진 앨리슨은 이제 미군이 자신들을 구조해주기만을 기다릴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일본군 함대가 섬으로 접근하고 점령을 위해 대규모 병력이 상륙하기 시작합니다. 더 이상 섬이 안전하지 않음을 직감한 앨리슨은 안젤라와 함께 동굴 깊숙이 몸을 숨깁니다. 일본군이 섬 구석구석을 수색하며 그들이 숨어있는 동굴 입구까지 바짝 다가오는 일촉즉발의 상황. 두 사람은 숨소리조차 죽이며 간신히 평정심을 유지하려 했습니다. 다행히도 섬에 아무도 없다고 판단한 일본군은 철수하기 시작합니다. 이때 안젤라가 무모한 생각을 내비칩니다. 수녀인 자신을 존중해 줄 것이라 믿고 일본군에게 투항하겠다는 것이었죠. 하지만 앨리스는 그녀에게 닥칠 끔찍한 결말을 우려하며 극구 반대합니다.
그는 안젤라를 안심시키며 자신이 직접 식량을 구해오겠다고 약속하죠. 물고기를 잡으러 나간 앨리스는 순찰 중인 일본군 3명과 마주치는 아찔한 상황을 맞닥뜨립니다. 그는 급히 바위 뒤로 몸을 숨겼고 다행히 거센 파도가 그의 몸을 가려준 덕분에 적의 눈을 가까스로 피할 수 있었습니다. 앨리스는 무사히 동굴로 돌아와 물고기를 가져옵니다. 하지만 안젤라는 날생선을 도저히 먹지 못하고 구역질을 합니다. 그 모습을 본 앨리슨의 근심은 깊어만 갑니다. 결국 그는 목숨을 걸고 일본군의 식량을 훔치기로 결심하죠. 극도로 위험한 작전이었지만 삼엄한 경계망을 교묘히 뚫고 들어간 그는 보급 창고에 잠입해 순식간에 식량을 가방에 채워 넣습니다. 하지만 현장을 벗어나려는 찰나 갑자기 일본군 무리가 나타나면서 앨리스는 창고 안에 고립되고 맙니다. 앨리스는 숨조차 크게 쉴 수 없는 긴박한 상황 속에 몸을 숨깁니다. 쥐가 몸 위를 기어가는 상황에서도 그는 작은 움직임조차 허락하지 않은 채 밤새 창고 안에 갇혀버렸죠. 이튿날 아침 일본군 장교가 전 병력에게 연병장 집합 명령을 내리면서 앨리스는 기적적으로 탈출에 성공합니다. 그는 식량을 가득 챙겨 동굴로 돌아오지만 안젤라는 자신을 홀로 두고 떠난 그에게 서운함을 내비칩니다. 그 순간 누군가 자신을 진심으로 걱정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달은 앨리스는 난생 처음 안젤라에게 특별한 감정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다음 날 안젤라는 앨리슨이 직접 깎아 만든 빛과 꽃을 건네받고 기뻐합니다. 하지만 그녀는 수녀로서 첫 서원을 할 때 이미 머리카락을 짧게 잘랐다며 조심스레 자신의 사정을 이야기하죠. 앨리스는 문득 궁금해졌습니다. 수녀도 그 뜻을 거두고 다른 평범한 여성들처럼 살 수 있는 건가요? 안젤라는 수녀가 되기 위해서는 첫 서원 후 5년간의 숙고 기간이 필요하다고 설명합니다. 두 번째 서원을 마쳐야 비로소 평생 수녀로서의 삶을 살게 되는데 공교롭게도 다음 달이 바로 그녀가 그 마지막 서원을 앞둔 시기였습니다. 이 말을 들은 앨리스는 안젤라가 아직 종신 서원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에 기쁨을 감추지 못합니다. 그에게는 여전히 희망이 남아있다는 뜻이었으니까요. 바로 그때 멀리서 거대한 폭발음이 울려 퍼집니다. 태평양 한복판에서 치열한 전투가 벌어지고 있다는 신호였죠. 앨리스는 미군이 승리하여 일본군이 이 섬에서 물러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튿날 정찰에 나선 앨리스는 일본군이 마침내 철수했다는 사실을 확인합니다. 더 이상 동굴 속에 숨어 지내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에 두 사람은 벅찬 기쁨을 나눕니다. 게다가 일본군이 떠나면서 두고 간 식량까지 발견한 덕분에 두 사람은 한숨 돌리게 됩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다시 마주 앉아 서로의 삶에 대해 이야기를 나눕니다. 안젤라는 왜 앨리슨처럼 멀쩡하고 멋진 남자가 아직 결혼하지 않았는지 묻죠. 앨리슨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안젤라를 향한 자신의 마음을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평생 느껴보지 못한 강렬한 사랑이었습니다. 고난을 함께 헤쳐오며 앨리슨은 안젤라와 결혼하고 싶다는 간절한 바람을 전하며 마지막 서원을 포기하고 평범한 삶을 살자고 설득합니다. 하지만 안젤라의 대답은 단호했습니다. 그녀는 첫 서원을 올린 것이 이미 신과의 약혼과 다름없으며 마지막 서원을 마치는 순간 신과 정식으로 결혼하게 되는 것이라며 그의 제안을 거절합니다. 그것은 그녀가 진정한 수녀로 거듭나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앨리스는 거절의 말에 극도의 절망감을 느꼈고 두 사람 사이에는 어색한 침묵만이 감돌았습니다. 결국 앨리스는 자리를 박차고 떠나버리죠. 다음 날 앨리스는 안젤라에게 어제 한 말은 모두 잊어달라 경솔하게 결혼을 제안해서 미안하다며 사과를 건넵니다. 그는 안젤라가 자신의 서원에 헌신하듯 자신 역시 해병대라는 군인의 삶에 묶여있는 존재임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날 저녁 안젤라는 식량 자루 속에서 발견한 술 한 병을 앨리슨에게 건넵니다. 술을 맛본 두 사람은 그것이 일본산 사케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앨리스는 멈추지 않고 술을 들이켰고 곧 만취해 이성을 잃고 맙니다. 안젤라는 그가 빈속에 술을 마시는 것을 걱정하며 말려보지만 앨리스는 들은 채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안젤라에게 상처가 될 모진 말까지 내뱉으며 공격하기 시작하죠. 그는 안젤라처럼 아름다운 얼굴과 미소를 가진 여성이 도대체 왜 수녀가 되려 하냐며 따져 묻습니다. 앨리슨이 생각하는 수녀는 늙고 매력없는 존재였으니까요. 안젤라는 화제를 돌리려 일본식 장기를 두자고 제안하지만 앨리스는 멈추지 않고 마치 자신들이 아담과 이브처럼 이 섬에서 수년간 살게 될 것이며 아무도 구하러 오지 않을 거라는 냉소적인 말을 계속 쏟아냅니다. 그의 모진 말에 안젤라는 결국 두려움에 눈물을 터뜨리고 맙니다. 뒤늦게 죄책감을 느낀 앨리슨이 달래보려 하지만 그럴수록 안젤라는 더욱 공포에 질려버립니다. 결국 안젤라는 쏟아지는 빗속을 뚫고 숲으로 도망쳐버립니다. 다음 날 앨리스는 숲속에서 정신을 잃고 쓰러진 안젤라를 발견하는데 그녀는 고열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앨리스는 그녀를 부축해 오두막으로 데려가려 하지만 그 순간 섬으로 다가오는 일본군 함대를 발견하고는 급히 그녀를 데리고 동굴로 운신합니다. 예상치 못한 일본군의 귀환으로 상황은 극도로 악화되었고 식량조차 제대로 비축하지 못한 채 위기는 깊어만 갑니다. 앨리스는 헛소리를 내뱉으며 사경을 헤매는 안젤라를 자신의 외투로 감싸 안습니다. 그녀의 상태가 악화되자 초조해진 앨리스는 결국 그녀를 따뜻하게 해줄 담요를 구하기 위해
일본군 진영으로 잠입하겠다는 무모한 결단을 내립니다. 그것이 사실상 자살 임무라는 것을 알면서도 말이죠. 처음에는 일본군 병사들이 훈련 중이어서 모든 일이 순조롭게 진행됩니다. 하지만 한 병사가 천막 안으로 들어와 앨리슨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그는 경보를 울리려 하지만 다행히 주변에 아무도 없어 외침은 들리지 않습니다. 결국 앨리슨은 단검으로 그를 죽인 뒤 시신을 바다에 버립니다. 그 이후 동굴로 돌아온 앨리슨은 안젤라가 저체온증에 걸리지 않도록 젖은 옷을 벗기고 담요를 덮어줍니다. 다음 날 아침 안젤라는 자신이 옷을 입고 있지 않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습니다. 앨리슨은 모든 상황을 설명하며 사과하고 안젤라는 자신을 구해준 것에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또한 그녀는 자신이 도망친 이유가 앨리슨 때문이 아니라 두 사람이 영원히 이 섬을 떠나지 못할 것이라는 말이 두려웠기 때문이라고 털어놓습니다. 그 사이 동료 병사의 시신을 발견한 일본군은 범인을 잡기 위해 숲 전체에 불을 지르기 시작합니다. 일본군이 동굴 입구까지 바짝 다가오자 앨리슨은 숨을 죽이며 침착함을 유지하려 했습니다. 한 병사가 동굴 입구를 발견하고는 동료들에게 수류탄을 가져와 동굴을 폭파하고 안에 숨은 자들을 끌어내라고 소리칩니다. 절체절명의 순간 갑자기 굉음과 함께 폭발이 일어납니다. 미군의 공습이 시작된 것이죠. 앨리슨은 안젤라를 데리고 밖으로 나와 미군 전투기들이 일본군을 소탕하는 긴박한 전투 현장을 목격합니다. 밤새 이어진 전투 때문에 두 사람은 동굴 안에서 숨죽여 기다려야 했습니다. 앨리슨은 일본군이 배치한 사문의 대포 때문에 미군 함정이 섬에 쉽게 접근하지 못할 것임을 직감합니다. 결국 그는 미군의 상륙을 돕기 위해 밖으로 나가 일본군 포대를 무력화하기로 결심하죠. 치열한 사투 끝에 임무는 성공했지만 폭발의 충격으로 앨리슨은 경미한 부상을 입고 맙니다. 이튿날 아침 미군 함정이 섬으로 다가와 병력을 상륙시킵니다. 안젤라가 앨리슨의 상처를 치료해주는 동안 두 사람은 이제 이별의 시간이 다가왔음을 실감합니다. 함께할 수는 없지만 앨리슨은 안젤라에게 작별 인사를 건넵니다. 그녀를 만날 수 있어 감사했다는 마음과 함께 행복을 빌어주죠. 안젤라 역시 자신을 지켜주고 끝까지 품위를 존중해준 진정한 남자 앨리슨을 결코 잊지 않겠다는 말로 화답합니다. 곧이어 미군 병사들이 그들을 발견하고 앨리슨을 응급실로 이송합니다. 수주간의 처절한 생존 끝에 마침내 두 사람은 극적으로 구조됩니다. 여러분은 이 영화를 어떻게 보셨나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